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이 영상은 8월 23일에 있었던 2011년 캠퍼스 청년연구소 제2차 정기 포럼에서 제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주제는 크리스천 청년의 인생설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30분간 발제를 했는데 그때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그 청년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캠퍼스 사역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업과 교회, 대학 이런 곳에 상당히 넘나드는 경계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도 있었고 대학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집필 활동과 기구 활동, 그리고 방송 출연, 강의, 또 유튜브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차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천 청년의 인생 도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청년 인생 설계 사역에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 그리고 대학생 인생 설계의 현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 경주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에서는 크리스천 청년 진로 지도의 현실, 그리고 크리스천 청년 진로 지도의 벽, 크리스천 청년 인생 설계 지도를 위한 제언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청년 인생 설계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가의 계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또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 저는 평생 그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크게 고민한 것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을 좀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곳에서 같이 사역을 돕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해왔습니다. 기윤실이라든지 직장사역연구소, 또 그 당시 기가연이라고 했던 현재 하이패밀리, 그리고 이제 문화선교연구원, 그런 이제 직장의 신우회 활동을 제가 시작했고, 제 직장 바로 앞에 있는 영락교회 직장인 예배를 올해가 이제 40년이죠. 40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제가 맡고 있는 기업 내 출판물 업무를 통해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좀 창조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 문화를 도입하도록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젊은 사원들을 연수원에서 가르치면서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직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 됐죠. 거기서 느낀 것은 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신입사원들이 저처럼 똑같은 그런 어떤 비록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크리스천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전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된다는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출강을 하게 됐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출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무래도 캠퍼스 쪽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교수 임용이 돼서 캠퍼스에 직접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인생 설계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한 예로 이제 국민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18년 동안 36학기 동안 이 인생 설계라는 과목을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를 떠났지만은 그리고 이제 여러 대학에 전파 중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만든 또 지금도 만들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청년들 사역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이 대학생 인생 설계를 이제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 인생 설계라는 말은 제가 처음 쓴 말이거든요. 단순한 진로 지도가 아니라 인생을 설계한다. 이런 측면에서 관점에서 이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청년 대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 빅 피처를 그리는 거죠.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어떤 인생 설계도 같은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 약 72.5%가 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대학을 가거든요. 물론 4명 중 1명은 대학을 안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얘들은 할 수 없이 대학 가는 아이들 수업에 참여해서 3년을 고등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육의 초점이 대학 진학에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 대학생들을 보면 대학 진학 전의 과정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직업 기초 역량이라고 그러죠. 의사소통이라든지 뭐 이런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말하기 그밖에 어떤 그 민주시민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 개개인의 어떤 특성 그런 것보다는 점수나 등급 학교나 학과의 그 명성 이걸 따라서 이제 학교를 정하죠. 학과는 A라는 학교가 제일 좋은데 명성은 B가 좋으면 B로 가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 학과에는 그 대학에는 그 학과가 없어도 대학의 명성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점수 맞춰서.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나 교사가 결정한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띄운다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 4명 중에 1명 정도는 대학을 안 간다고 그러는데 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들 나름대로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나 이런 그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 거기 대학 안 가는 학생들이 나옵니까? 청년부에? 대학 안 가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회가 지금 4분의 1 정도는 교육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교육들을 교양교육을 받지 않고 직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대학에 또 들어오니까 대학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은 4명 중 3명이 이제 전공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후에. 그래서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전과를 하거나 편입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업이 잘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재수, 반수, 전과, 편입, 휴학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전공에 올인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여튼 학점 잘 따고 가성비 높은 수업이라는 게 뭔가요? 적은 노력으로 학점 잘 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마치는 겁니다. 학습에 대한 열의보다는 학점 따기에 굉장히 혈안이 되고 더군다나 수업평가, 강의평가 이런 걸 통해서 교수님들도 학생들한테 만족도를 얻어야 되니까 학생들하고 타협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자기 전공과 직업의 세계를 향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고사 증후군, 제가 만든 말인데요. 대2 증후군, 군대 갔다 와서 남자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됐을 때 다시 또 이 고3 때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감과 불안감과 열등감 같은 것들이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6명이 또는 7명이 전공 때문에 휴학, 또 자퇴하고 싶다는 거죠. 취업의 과정. 이제 대학 들어오면 대학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취업이에요. 고등학교의 목적은 대학 진학이고. 근데 취업률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정규직이고 하루에 1시간만 근무하는 것도 취업한 걸로 쳤을 때 60% 정도 되니까 40% 이상이 실업이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실제로는 이 취업률이 훨씬 더 높을 거란 말이죠.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37대 2, 뭐 이렇게 돼 40만 명, 뭐 이렇게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데나 취업하거나 전공 따로 직업 따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직업이나 어떤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명성 기준으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제 주로 그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직업과 직장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가는 이런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공과 관계없는 데를 공부해서 가고자. 특히 인문계 쪽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처참한 지금 상황이고, 청년들 중에는 정말 용돈이 없는,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 어떤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직을 단념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2030이 이런 상황입니다. 대학별로 뭐 취업률을 막 높이지만 한계가 있죠. 전공 따로 직업 따로. 그래서 의사가 된 아들이 결국 의사 그만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싸웁니다. 내가 언제 의사 된다고 했냐고. 이건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실제 우리 일상에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졸업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한 경우죠. 이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취업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지나가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에서 취업을 할 때 아까 60%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50%만 된다고 해도 전체 그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절반도 모자라는 숫자만 제대로 취업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4명 중에서 대기업에 취업한 입사자 4명 중에서 1명이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또 1명이 1년 이내에 그만둡니다. 이제 2년 지나면 절반. 근데 이들 중에 20%는 또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고시 출신 공무원도 이제 중도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힘든 고시 패스한 사람들도. 또 특히 그 공무원들도요. 2019년 재직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 1년 미만 퇴직자는 전체 26.5%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공무원 세계도 퇴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직업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도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취업자들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취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모두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런 통계 자료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취업을 해서 그만둡니다. 여러분 기업도 손해지만 본인도 굉장한 손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때 이제 대개 그 퇴사자가 밝힌 퇴직 사유를 보면 직무가 안 맞는다, 연봉이 적다, 조직 문화가 맞지 않는다, 또 뭐 기타 등 자기의 문제 뭐 등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 뭐죠? 자기가 기업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한 부분입니다. 또 기업이 이제 생각할 때 퇴직 사유들도 몇 개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직무가 맞지 않는다든지 조직 문화와 안 맞는다든지 등등 뭐 이런 걸 보면 역시 입사하는 친구들이 어떤 자기 그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이 청년들의 인생 설계를 도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직업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직업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나는데 그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 생기면 한 30년, 40년, 50년 갔잖아요. 지금 생기면 금방금방 또 없어지고 다른 것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을 잘해야 되고 직업 선택을 잘못하면 준비가 헛된 것이 되죠. 또 그만큼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내 직업의 미래, 또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내 전공의 미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보고서들, 이분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마이클 오스본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면 앞으로는 한 절반 정도가 20년 이내에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생겨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 사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다른 요인도 있죠. 그러나 이런 IT 기술 또 자동화 기술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도입을 지금 서두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특히 명견말리 같은 프로그램 한번 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있을 직업들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사라질 직업들이죠. 이런 거는 벌써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에 청소를 하는 일도 도구가 이제 대신하죠. 로봇이 다 청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우리 꼬마들이 청소를 하면 엄마한테 이제 용돈 받고 하던 것도 그 일자리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없어질 직업들을 조사를 해본 건데요. 번역가라든가 캐셔, 여러분 대형마트 가보세요. 자기 스스로 계산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부분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남을 어떤 직업들은 밑에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자기는 위에 있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헛된 일이 되는 거죠.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전공 선택을 잘못하면은 당사자 대학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 진출 후에도 굉장히 후유증이 올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낭비가 이제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정말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중요한 부분인데, 음, 음, 음.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인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청년 사역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사역이 신앙생활 이탈률이 굉장히 높은 시기예요. 그래서 또 가치관도 상당히 변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시작해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면 우리가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배웠던 것을 삶에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주일날 출근하고 이제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잖아요. 수입의 11조로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것,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서서히 또 아이들 키우면서 이러면서 교회하고 멀어지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죠. 인재라는 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제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청년들은 제목인데 이 제목을 잘 가공을 하고 다듬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청년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잘 우리가 교회가 확보해야 앞으로 이제 또 그래서 크리스천 사회인으로 잘 육성해야
우리 교회에도 봉사하고 사회에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이 청년 사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인생은 마라톤 경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어쨌든 우리가 취업 준비가 이게 인생 설계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요, 취업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교육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진짜 교육의 목표는 다 없어졌습니다. 전인교육 다 없어졌고요. 중고등학교도 전인교육 다 없어졌어요.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서 행복한 인생 설계로 우리가 넓게 청년들을 지도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취업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은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히 살아가느냐, 이런 쪽에 비춰볼 때 대학에서 특히 청년들을 향한 그 인생 설계는 굉장히 넓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등급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프레임. 대학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너 몇 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그때 굉장한 자존감이 이제 손상이 되거든요. 그런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롭게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야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자면 건강한 자아를 확립해 줘야 돼요. 자신의 가치와 재능을 발견해야 되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 청년 사역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수많은 그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그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자기의 강점들, 장점들을 잘 살려서 자기 어떤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뭐고 잘하는 일이 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있어야 되는데 입시에만 올인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청년이 돼서 배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또 이게 잘 배워지질 않으니까 사회 나가서 또 굉장히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사회화에 대한 체득이 필요한데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여러분 1위가 뭐냐면요. 소통과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2위가 전문성, 전공이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화 과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청년들이.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는 그들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같은 상황은 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업의 선택의 문제이죠. 직업의 선택. 직업의 선택.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해야 되는 거, 내가 꼭 해야 될 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앞조잘 외라는 직업 선택 삼각형을 하나 이제 고안했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 잘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미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직업이 새로 생겨날 직업인지 없어질 직업인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지금 우리 사회 여러 직업의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직업을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했는지, 이 직업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 낮은 수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에 해를 끼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소명을 잘 생각하면 비전이 나오죠. 그 직업 가치관이 나오고 그게 바로 소명이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난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잘 조화시켜야 직업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잦은 이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소명에 대해서 좀 다시 뭐 그냥 부르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뭐를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가치관을 찾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들에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자기주도력이죠. 미래를 자기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 자기 스스로라는 말을 썼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기 스스로 하면 되느냐 하는데, 그거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맞는 미래형 직업을 찾아야죠. 나한테. 그렇죠? 그런데 늘 모든 결정을 부모님이나 교사가 해줬던 그런 간섭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늘 의존하는 또 결정 장애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빨리 고치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되겠죠. 또 이제 삶으로서는 자기소개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답답한 게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에 이제 글솜씨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문장력이 아닙니다. 쓸 거리가 있어야 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연탄을 업으로 하는 회사에서도 토익 점수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얼만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바로미터가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익을 보는 거예요. 사실 토익을 점수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부분도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잘할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지만, 가늠이 되지만, 근데 토익이 바닥인 경우에는요, 다른 것도 목표를 세워서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쓸거리를 좀 만들어라, 평소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라도 블로그를 좀 잘 운영해 보던가, 세계 여행을 해보던가, 또 책을 내보던가, 또 작은 창업을 해보던가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판에 자기소개서를 글솜씨 좋게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면접 같은 것도요. 면접은 결국 회사가 함께 일할 사람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배우자, 후보자를 만나는 것처럼 자기한테 안 맞으면 같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내가 A라는 회사를 봤는데 떨어졌다, 불합격당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 회사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뭐랄까, 내가 굉장히 우수한 사람입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내가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 뭐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찾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직장 선택의 주도권이라는 게 회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죠. 직장은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을 찾겠지만, 나는 나의 나름대로 또 내가 원하는 회사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도권을 놓치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인생 설계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원의 학자들, 교수님들이 되게 지도를 하세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밟아온 길을 따라서 갈 사람들, 그럼 학생들 중에서 1%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인생 설계를 지도한다는 것은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자가 담당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 청년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걸어갈 길을 걸어간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의 공유로.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나왔다,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의 다른 부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교리, 뭐 등등
이런 부분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인생 자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Z세대하고 소통하면서 코칭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진출할 직업과 직장 세계를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교육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란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에 맞춰서 적절한 교수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좀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강의 중심으로 진로를 지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상호작용,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식의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는 그런 식의 수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앉혀놓고서 뭐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막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 설계에 대한 지도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죠. 저는 내 인생은 마라톤 경주가 아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마라톤 경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남이 정해준 목표를 향해서 남이 정해준 코스를, 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남들과 경쟁하며 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스스로 목표와 코스, 규칙, 속도를 정해서 자유여행을 하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하고 내가 주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자기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꼭 거쳐야 되는 단계별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치도록 해서 마치 누군가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누군가가 정해진 코스를, 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내가 막 경쟁하고 달려야 되는 그러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생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코스 정하고 규칙 정하고 속도를 정해서 걷는 자유여행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개입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보면 마라톤 경기와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정해진 코스대로 쭉 가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이런 데서 공부했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청년 인생 설계 사역의 계기, 그리고 대학생 인생 설계의 현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 경주가 아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크리스찬 청년 진로의 현실과 또 진로 지도의 벽, 그리고 인생 설계 지도를 위한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